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골든크로스가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만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골든크로스. 아우, 기분 좋죠. 예, 몇 년간 주식 떨어지다가 그런 날이 오면 말이죠. 박수치고 이제 살아났구나 그러는데, 정치에는 데드크로스. 고점과 저점이 부닥치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이야, 문재인이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이렇게 빨리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대통령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좀 믿기 어려웠던 게 네.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8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일을 했다고 84%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거품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게 한국갤럽이 어쨌든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사한 거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눌러버린 겁니다. 부정 46, 긍정 45. 뭐 이것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만 트렌드만 보면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눌렀다는 데서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 분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가 많은 지역은 딱 두 군데입니다. 뭐 예상하시겠죠? 호남입니다. 네, 호남이죠. 호남인데 호남도 과거에 비하면 확 바뀌었습니다. 네. 잘한다 65, 못한다 28.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거의 한 8, 90%가 잘한다 했는데 90%, 99% 99% 나오는 지역도 있었어요. 뭐 90% 넘었습니다. 근데 96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96에서 65면 30%가 빠진 겁니다. 맞았죠. 상당히 빠집니다. 네. 호남에서조차 빠졌고 특히 최근 1, 2주 동안에 김태우 사관의 청와대 비리 의혹 폭로 때문에 호남에서 상당히 좀 빠진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서울도 긍정이 좀 높습니다만 여기는 긍정 49, 부정 47.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2%니까 오차 범위 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과 호남만 긍정이 우세했고 나머지 전부 다 전부. 특히 이제 뭐 TK 대구 경북은 뭐 잘한다가 29입니다. 이제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네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도 잘한다가 42 대신에 부정 못한다는 48. 그리고 인천, 경기 역시 못한다가 더 많고 충청도 역시 잘한다 37에 못한다 44. 충청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호남 지역을 빼면 거의 부정이 많거나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감히 예언컨대 이 트렌드는 더 심화될 겁니다. 심화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 나쁘고요. 경제 뭐 개판이죠 지금. 안보 불안하고. 예, 안보 불안하고 청와대는 뭐 미꾸라지 추어탕집 같이 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반등할 기미가 있는데 지금 그렇죠. 뭐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게다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로는 역대 정권 중에서 데드크로스를 뒤집은 적은 없다. 물론 일시적 반등은 있었지만 어느 정권도 한번 데드크로스를 오고 난 뒤에 확실하게 임기 말까지 올라온 적은 골든크로스로 간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다른 정권과 달리 그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다. 가파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84에서 45면 거의 뭐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그것도 최근에. 예, 이런 정권은 저도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평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한국갤럽의 정지현 이사는 전 정부보다 잘한다는 유효 기간이 끝나간다는 의미. 왜냐하면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환영했지만 네. 하는 거 보니까 개판이구나. 그 전 정부보다 잘한 것도 없네. 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정평가의 가장 큰 부분은 경제인데 이 이슈를 관리해야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경제 이슈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큰 이벤트가 없으면 반등은 쉽지 않고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김정은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반등을 조금 할 겁니다. 근데 그 그렇지만 이벤트 그게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테고 예. 금방 깔아앉을 겁니다. 가라앉히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이제 그 리서치 앤 리서치 RNR의 배종찬 본부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청이 많아졌다. 미토청. 비토청. 너 싫어. 너 싫어. 특히 20대 남성의 기대치 대비 실망감이 너무 커졌다. 크죠. 아, 이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비토가 많아지면 국정 운영의 부분적인 마비가 온다. 사회적 갈등 확산이 오고 이것이 뒤섞이면 남북 관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시위가 많아졌습니다. 택시기사도 이제 12만 명 모였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네. 국회에서 그것 때문에 네. 움직이지도 못했죠. 네, 한동안 한창 피크 때는 못 다녀. 그리고 택시도 안 다니지 않습니까? 택시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하고 또 뭐 심지어는 어제는 뭐 전현희 의원이 올랐으니까 물세례 뭐 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올라가니까 또 뭐 박수 받고 했다는데 네. 이게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 대중 앞에 나오면 막 욕 듣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박수를 받고 물세례를 받았다는데 물론 그게 뭐 집회 현장에서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꼭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특히 택시 기사분들의 정서가 여당 싫다, 야당 좋다 이렇게 뭐 갈려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옆에서 공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심은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이 여론의 그 밑바닥 민심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잖아요. 택시 타면 얘기 뭐 요즘 어때요? 그러면 저도 요즘 택시 타면 아저씨들이 신의 한 수 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요즘 뭐 문재인 너무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열에 한 7, 3분은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은 원래 지지했던 분들이라 이제 열받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말하기 싫은 분들이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후배 하나가 TK인데 대구 출장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네. 그 택시 타면 말도 못거든요. 폭발한대요. 폭발하지. 그러니까 말을 뭐. 그러니까 험악하다. 분위기 험악해졌어요.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시기사 문제는 서울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전국적이죠. 이게 지금 뭐 거의 폭발 직전인데 네. 자영업자가 얼마 전까지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해도 현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린 간다. 이 지금 뭐 이게 경제에 대해서는 영도 안 쓰고 제가 볼 때는 뭔가 지금 민노총 뭐 위주 그렇죠. 또는 뭐 그런 최저임금제 주도 뭐 등등의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좌파 위주. 말 수가 없어요. 말 수가. 네. 그러니까 뭘 좀 바꿔보고 싶은데 전통적인 지지자들 때문에 못 바꾸는데 그럴수록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내려가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과거에도 뭐 YS는 사실 집권처에 종이 높았다 좀 떨어진 케이스고 뭐 DJ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임기 말에는 DJ도 아들 문제. 감옥 가고 뭐 YS도 그렇고. YS도 현철이 감옥 가고 뭐 네. 또 뭐 DJ 때는 뭐 처음부터 올로비 뭐 등등 뭐가 막 사건 사고가 막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지율 갉아먹고 근데 MB는 좀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그 난동으로, 파동 네. 때문에 처음에 완전히 처음부터 대도 그러세요. 네. 제가 기억에. 그랬는데 오히려 중간에 확 골든크로스 올라왔다가 네. 그렇지만 임기 말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경기가 괜찮았으니까 그때는. 예. 왜냐하면 경기가 세계 경제가 망했는데 한국이 괜찮았어요. 지켜냈습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늘 이제 타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트렌드를 보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보면 과거에는 뭐 아들이 비리 저지르고 측근이 비리 저지르고 옛날보단 그래도 뭐 그렇지 뭐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 때 측근에게 몇 가지 뭐 연설문 줬다고 그래서 난리치고 촛불 들고 대통령 쫓아내 버리니까 그래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 그렇게 민주화로 가야지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청와대에서 문건 터지고 지네들 내로남불이고 그렇죠. 북한에만 신경 쓰고 경제는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물 들어온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얘네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비리만 하나 터지면 작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선은 이제 과거와 다릅니다. 그렇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정치인들은요, 뭐 혼외자 있고 해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자꾸 니들이고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돈 문제 뭐 야당 하다 보면 돈 없으면 뭐 기업인들 돈 좀 받아가지고 민주주의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주주의 지도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부 다 대부분들이 뭐 YS는 돈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전에 그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은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정 정치, 그러니까. 예, 요정 정치, 요정에 가서 다 만나고 말이죠. 기자들은 옆방 골방에서 미투하면요, 치고 미투하면요 살아남을 정치인이 없습니다. 다른 합니다, 잘못해 살아남을 정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또 뭐 그러려니 그러려니.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따 대고 지금 돈을 받아 그렇죠. 끝입니다. 완전 끝이죠. 아웃. 아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기준을 적용하면요. 네. 앞으로는 민간인 사찰? 아이고. 꿈도 꾸지만 다 깜빵 가죠. 깜빵 가야 돼. 어? 예. 아니 뭐 댓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지금 깜빵 가고 이런 그렇죠. 난리 아닙니까? 민간인 사찰도 무슨 조선일보 이런 게 아니라 뭐 등등등등 일반인들의 일반인들. 등등등 뭐 정보 보고만 해도 어쨌든 간에 네. 사찰했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볼 때 국민들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나쁜 소재들이고 심지어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정작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뭐 이벤트 좀 하고 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번 나빠진 경제는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힘들죠. 그래서 뭐 지금 힘이 빠진다, 청와대가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죠. 경제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들이 쓴 거에는 그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사석에서는 경제가 죽어가는데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민정수석이 뭐 경제를 갖다 논하면서 댓글을 쓰고 있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있고 자기 꼴값이죠, 밑에서는, 자기 진짜. 밑에서는 막 그러니까. 미꾸라지들이 막 막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또 하나는 이제 청와대 권위주의적인 태도 김의겸 대변인이 보여준 거 6급 급이 맞지 않는다든지 무슨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서 뭐 미꾸라지 또는 뭐 불순물 뭐 무슨물. 아우, 6급. 게다가 청와대 가장 높은 분 대통령이 국내 문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국내 문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그 해외 문제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도 분석 보면 그게 나오는 게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통 또 공감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불통.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태우 사안도 뭐 올리면 중간에서 뭐 잘렸다는 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는 완전히 실망스러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계속 신 대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광화문 시대를 한번 구현하든지 그러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선거 때는 광화문. 그렇게 해서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뭐 안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시민들을 만난다고 맥주 파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나왔잖아요. 쇼했다고. 아는 사람들이 왔다고.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술 먹었는데 자기랑 선거 때 뛰었던 사람들이 그것도 주변에 앉아있고.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라 하면 광화문에서 내가 근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종합청사에서 그렇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광화문은 그냥 청와대에서 혼밥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수석 보좌관 회의도 자주 안 하고. 안 하고. 그건 뭐예요 지금? 뭐지? 그러니까 지지율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떨어질 있습니다.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이게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없고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은 뭐냐면 그러면 그걸 야당이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고 예 네. 어쨌든 대안을 준비하는 정당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돼요. 저는 비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은 네. 그렇지만 더하기 대안도 제시하자. 근데 문제는 그렇죠. 야당이 대안도 솔직히 제시 많이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뭐 아이 폴리틱스, 아이 노믹스 근데 언론이 또 안 써줘요. 안 써지고 네. 뭐 귀 닫고 네.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는 그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그가 뭐 이노베이션 뭐 등등 뭐 이니시티브를 잡고 이런 거 이대로만 하면요 다는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그건 노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조들이 자기 기득권 그러니까 다 뺏기니까. 네. 너무 지지자들한테 얽매여가지고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뭐 그래도 한국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돼요.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떨어질 일만 예, 남았다. 엄청 떨릴 것 같아요. 엄청. 예. 아. 지금 뭐 45?
너 25? 25? 너 15? 어쨌든 10%. 한번 봅시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정확한 분석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뭐, 잘못하고 있다. 이게 나오니까 60, 뭐 46,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신의 한 수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지지율이 10%도 안 나온다. 빵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샘플링을 갖다 자기네끼리 해도 이 정도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5%딱 치면요. 진짜 30에서 20인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이 조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갤럽도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시중에 나가서 문재인 잘한다고 했다가 뺨따귀 맞았다고 병원에 실려간 분도 있대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살려주십시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그리고 너 신의 한 수 봐. 신의 한 수가 제일 정확해.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의 한 수가 빨리 100만 가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